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8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YTN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YTN의 대선 보도,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자 마련한 조금 특별한 시간. YTN을 빛낸 환상의 콘텐츠를 시민데스크가 엄선해서 꼽아봤는데요. 그 주인공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이른바 백신 패스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가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역 패스를 지키지 않으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확산세를 멈추기 위한 최고의 방역, 우리 모두의 배려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리뷰 Y 시간 오늘 다뤄볼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셨죠? 네. 최근 가장 주목도가 높은 보도는 역시 대선 관련 보도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YTN의 대선 관련 보도와 함께 대선 관련 보도 팩트 체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차기 대통령을 뽑는 그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관련된 보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는 대선 관련한 YTN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철이면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방, 그다음에 정책이 실종된 채 이미지만 부각되는 보도들 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나 여야 공방을 중계하는 보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상대 후보들에 대한 의혹 제기, 정책보다는 우리가 선대위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지 한참 이 얘기를 들어야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인재 영입과 관련된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의혹, 논란에 대해서 언론의 책임 없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가짜 뉴스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팩트 체크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팩트체크 코너가 그래서 별도의 코너나 프로그램들로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YTN의 경우는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팩트Y, 또 취재인 팩트 등의 별도의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충실하게 지금 팩트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후보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렇게 좀 가려주는 역할이 중요하겠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팩트체크는 정치인의 발언에서 혼동이 있을 만한 내용이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알고 싶었던 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언론사들이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 검증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인들 역시 한마디 발언도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난 5일 팩트와이 이재명 호남 지지율 낮다, 지지율 득표율 비교 오류를 보면은요.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을 놓고 사실이 그러한지 검증한 보도를 냈습니다. 한 토론회에서요. 진행자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놓고 호남에서 지지율이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후보의 최근 호남 지지율이 과거 민주당 후보의 최종 득표율과 비교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한 표현이 필요한 보도였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많은 정치인이나 또 언론 관계자가 이 유권자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잘 짚어준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그 후보에 대한 팩트 체크뿐만 아니라 선거 패러디와 관련된 그런 팩트 체크도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팩트 Y 정치 홍보물 코카콜라는 되고 오뚜기는 안 된다라는 그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선거에서 특히 이제 제품이나 브랜드명을 패러디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 상표권이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건지 상표권보다는 그 표현의 자유가 더 우위라는 그런 설명이 또 여기 첨부가 돼서 흥미로웠고요. 여기 마지막에 그 기자 멘트 보면 이런 그 패러디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장이 된 것 같고 관련해서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의 AI 홍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기준을 마련하는 어떤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준 보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12일 그 팩트Y AI 윤석열 미국에서는 법 위반이다라는 보도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바타 선거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팩트와이는 딥페이크 규제를 실제로 둔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와 또 텍사스 정도가 있다는 점과 또 딥페이크 기술로 후보자를 폄훼하거나 유권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어주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내세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또 신기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선거 운동도 변화가 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그 사실관계 이런 여부들을 좀 짚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 유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술의 발전 속도와 보조를 맞추는 선거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는 없지만 만일 AI 앵커가 사회를 보고 AI 후보끼리 토론을 한다고 하면 선관위는 어떻게 얘기를 할지, 된다고 할지, 안 된다고 할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안 된다고 할지 이런 큰 가이드라인을 이제 시대에 맞게 조금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뭐 어떤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선관위가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고요. 각 선거 캠프에서 어떤 정해진 룰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서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팩트 체크의 중요성 그리고 신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평가원님, YTN 대선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땠습니까? YTN이 이번 정말 복잡하죠. 네. 이런 대선 상황에서 언론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이미지만 부각되는 상황들, 그다음에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인재 영입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방향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YTN이 과연 제대로 짚어놓고 있는지, 짚어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를 좀 살펴보면 YTN은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대선과 관련된 문제 혹은 팩트 체크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일 보도입니다. 그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앵커 리포트였는데요. 뉘있죠. 대선 여론조사 이대로 인기 아닌 삶의 현장 담아야라는 그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뭐 그동안 여론조사 들쑥날쑥했고요. 그리고 의미 없는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고요. 그걸 또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들 굉장히 많고요. 또 여론조사 목적이 도대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뭐 혹시 이게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여론조사까지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꼬집고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 있는 보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앵커 리포트인데요. 지난 8일 보도입니다. 뉘이저의 5월 표절 히틀러 고3 연설 놓고도 신경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였는데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서 고3 학생이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앵커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당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또 여야 경쟁의 도구로 10대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또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동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YTN이 선거 문화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가원께서 앵커 리포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변상욱 앵커, 안기령 앵커 리포트는 뉴스 맥락을 보여줄 때가 많아서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비평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시청자들한테 어떤 뉴스를 보여줄 때 이 뉴스의 뒷면에 이런 이야기가 빠졌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걸 좀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전체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청자가 보기에는 사실 앵커 리포트나 이렇게 앵커 브리핑이나 이런 게 보기는 편하지만 준비하기까지는 네. 강진우 앵커도 이제 하시지만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센터에서는 이제 시청자 반응도 좋기 때문에 공은 많이 들여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평가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저는 YTN 대선 보도 흐름이나 경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보면 양대 정당 후보자 중심의 보도가 좀 우세하다라는 경향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심상정, 안철수, 이동연 후보 관련해서는 지난 5일 심상정, 안철수 내일 회동, 시동 거는 제3지대 공조, 또 6일 안심 회동, 결선 투표제 도입 추진, 김동연 창당 절차 마무리 정도였고요. 심상정 후보 단독으로는 7일 심상정 심상치 않은 버스 6411로 민생 탐방, 기득권 타파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당 정치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 세 후보의 공통적인 어떤 이 문제 의식이 보도에서도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후보의 정책이나 이 선거 캠페인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접근보다도 이 제3지대 후보자 간의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부에만 좀 계속 언급하는 보도로 비춰지기도 해서요. 결과 예측 중심이라는 그런 보도라는 점에서 좀 아쉽고 또 한계로 보였습니다. 네, 지금 뭐 심상정 후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후보 검증에 대한 단독 보도들도 대부분 이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치중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 좀 곁들여 드리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의문투성이 윤 처가 아파트 사업 개발 부담금 매입가 부풀려 제목의 내용인데 이 연속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 측이 부풀린 땅값을 그 양평구청이 그대로 반영했음을 취재해서 굉장히 좀 충격을 줬었죠. 그다음에 그 단독 보도도 이어나갔는데요. 김건희 씨를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서 낸 보도였습니다. 김건희 단독 인터뷰 교수 지원서의 허위 경력, 수상 경력도 거짓 보도라는 그 내용의 그 보도였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YTN이 단독 인터뷰를 하고 또 관계자들을 취재해서 팩트 체크까지 했죠. 그래서 이슈가 된 이런 보도들이 특별히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또 아쉬운 부분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가 아무래도 뉴스 이슈를 주도해 가고 있죠. 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이 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뉴스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은 좀 더 각 후보자의 이런 정책을 탐색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야 후보자가 선정되고 또 선거대책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있는 이상 이제부터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고요. 또 정책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엄연히 다른 대선 후보들도 있는데 너무 거대 양당 후보를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또 정책 검증과 관련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네. 모든 후보를 다루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 같고요. 그래도 관심이 더 많고 더 높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이니까. 지금도 이제 양당 두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도 물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색을 해보니까 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비교할 때는 그 다른 후보들의 정책까지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이제 보도를 할 텐데 그럴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양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조금 더 그 많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 대선 보도 중계 말고 분석을 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YTN이 이번 대선에서는 기계적인 중립으로 그 양쪽 의견을 전달만 하는 보도에 그치지 마시고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분석이 좀 들어간 그런 보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후보자 유세 발언, 정책 공약 팩트 체크해야.
선거 시기 유권자를 위해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역할은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과 함께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서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대신 질문하고 또 정책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에필로그 Y에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YTN에서 제작된 콘텐츠 가운데 시청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민데스크가 엄선해서 꼽아봤습니다. 시청자 시선을 사로잡은 눈에 띈 콘텐츠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21년 한 해를 정리하며 에필로그 Y에서 준비한 작은 시상식. 첫 번째 순서로 만나볼 YTN 올해 콘텐츠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려운 정치 사안도 유쾌하고 시원하게 풀어내는 시사 토크쇼 알고리즘입니다. 올해 콘텐츠 왕으로 꼽힌 소감이 어떠세요? 색다른 시도와 도전으로 YTN 콘텐츠 질을 향상시키고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었기에 제가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하려는 취지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공감했어요? 눈부신 발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눈 깜빡이는 발전을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알고리즘 이경재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에필로그 Y에서 올해 콘텐츠 왕을 뽑아봤는데요. 네, 알고리즘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 대표에서 이경재 팀장님을 모셨거든요. 팀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다들 축하하고 좋아하셨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상을 주니까요. 너무 좋으시죠? 네, 원래 저희 팀워크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건 팀원들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했더니 나와서 뭐 어디 가냐고 그랬어요. 오늘 회의 있는 날인데 녹화하러 간다고 해서 자기는 욕하지 말고 잘하고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예. 이 알고리즘이 작년 9월에 시작이 네. 됐습니다. 맞나요? 추석 때 시작해서요. 지금 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회차들을 방송을 하셨는데 좀 발전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많이 저희- 발전을 하셨겠지만 저 개인의 발전 좀 더뎌가지고 네. 그 좀 깨달은 게 많았고요. 깨우침을 많이 갖는 그런 시간이었고 YTN에서 뉴스 말고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게 정말 굉장히 힘든 게 많구나. YTN 시청자들이 정말 스마트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수치상으로는 시청률이 그래도 조금 올랐고요. 초기에 비해서는 20% 정도 오른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한 60만에서 100만 정도 합했을 때 꽤 네.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 디지털 콘텐츠는 직접 제작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같이 제작을 하는 거고요. 요즘에 원소스 멀티 위주라고 방송에 나간 걸 디지털로 많이 이제 유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방송에 나가게 되면 본편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나눠서 일단은 방송 나가자마자 올리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에 이제 그 완본을 다시 올려요. 새 편에다가 그리고 이제 딥톡스 정치라고 예고성으로 좀 편안하게 하는 유튜브 전용 콘텐츠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방송 사실 나가기 전에 목요일쯤 올리고요. 요즘에는 좀 분화해서 알고리즘 부록이라고 녹화 때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조금씩 정리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된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뭐 편집을 해서 다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시사 토크쇼 알고리즘의 관전 포인트를 좀 뽑아주신다면요? 일반적으로 토론이라는 게 어떤 쟁점을 좀 확인해 가고 그다음 팩트 체크를 하고 주변 정보도 알려주면서 토론을 해가는 그런 과정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스토리하고 내러티브를 만들어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패널들의 어떤 비유하고 은유를 통해서 좀 재미를 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셋이니까 서로 이렇게 빠르게 티키타카를 통해서 집중력도 좀 높이고 몰입감도 높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시사 프로그램과 좀 차별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차별되는 점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주스를 끝나고 주스요? 마시지 않나요? 네네. 그 뭐죠? 우리가 이렇게 독한 걸 토론을 했으니까 토론을 끝날 때는 우리도 좀 독을 빼자 그래서 디톡스 주스를 한 잔씩 마시자. 이게 그러니까 해독시키자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해독시키자는 의미인데 네. 특히 정봉주 패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꾸 이걸 마시면서 독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오히려 쌓인다. 예. 뭐 그런 얘기를 그렇군요. 하는데 제가 이제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그런 회차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좀 인상 깊었다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그런 방송이 있었나요? 뭐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네. 토론하다가 이제 패널들 중에 한 명이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뛰쳐나간 적이 2번 있었고요. 아니 이렇게 방송하다가 패널분이 나가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당황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녹화를 다 어찌됐건 간에 녹화를 마쳐야 이제 방송에 네. 나가는 상황이니까 토론 상황에서 서로 이제 조금씩 이 감정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상황은 이해하는데 그 당시는 어찌됐건 방송을 제대로 마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쫓아나갔죠. 쫓아나가서 잡으러 가신 거죠? 잡으러 갔죠. 그래서 30분, 1시간 정도 다시 설득하고 마무리는 하면서 방송은 제대로 나갔습니다. 네. 그건 좀 다행이네요. 예. 근데 방송만 보면 사실 당연히 그 토론하면서 신경전은 있는데 좀 농담도 주고받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라고 느꼈거든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냉탕문탕을 오가요. 그러니까 어. 단짠 굉장히 오가는데 네. 진보와 보수 패널에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이제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가끔은 일부러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좀 토론이 너무 좀 루즈하게 진행되면 사실 제가 일부러 그런 말을 꺼내서 토론을 좀 격렬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좀 시청자분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듯이 질문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항상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좀 캐치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시겠죠? YTN 앵커 뭐 마찬가지겠지만 네. 공부를 해야죠.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니까 뭐 저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토론을 하는데 이게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제도 좀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된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아유, MC이자 진행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조금 힘들었을 때 말고 좀 뿌듯했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YTN에서 나오는 콘텐츠에서 시청자들이 재밌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네. 최근에 저희 그 댓글을 보면 한 몇 주 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만족하고 아니 댓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확실히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뿌듯했을 때가 시청자 반응이 올 때잖아요. 근데 유튜브 댓글을 좀 보니까 알고리즘이 개그 프로그램보다 재밌습니다라는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그만큼 네. 관심도 높은 것 같은데 댓글 좀 평소에 많이 찾아보시나요? 방송 댓글이요. 나가고? 제가 방송이 이제 금요일 밤에 나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댓글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 조회수 네. 보고 시청률 보고 보다가 이틀 다 보내요. 아 그렇군요. 달고 사시는군요. 근데 그렇게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댓글에 제가 이제 댓글 답니다, 제가. 아 직접 다세요? 예,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어. 방송 시간 같은 것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이게 이 유튜브 콘텐츠가 이게 무슨 완본이냐 편집본이냐 물어보면 제가 달아드립니다. 예. 팀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고맙죠.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과 어떤 인력을 봤을 때 굉장히 적어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 봤을 때는 그만큼 본인 개개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좀 많다는 거고 특히 저희가 방송이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녹화 끝나고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몰릴 때는 굉장히 미안하고 그런 와중에 팀워크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팀원들이 이제 일의 어떤 배분, 분배에 대해서도 조금씩 차이가 날 때면 스스로 또 이제 도와주려 하고 같이 업무를 마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팀원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감사한 마음을 영상 담아서 편지 제가 잘 못한다고 짧게 그랬는데요. 한번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고와 노고에 너무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못하신다고 한 거 치고 이런 제스처까지. 네, 그럼 2022년 알고리즘 팀의 각오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희 클로징이 항상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말로 힘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청자분들의 사랑 더 많이 받는 알고리즘 팀이 되길 바라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장 빠른 오무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 시청자 전화 의견을 듣겠습니다. 12시 뉴스예요. 하루 10,000명대까지 양성 판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양성이 많이 번지기를 마치 바라는 것처럼 가능이란 말은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에 가능이란 말을 써서는 뉴스 Q에게 묻습니다. 백신도 맞지 않고 거리 두기도 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뉴스는 말로 하지만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 또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접종은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대한 의의를 달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묵묵히 접종을 일찍이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TN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12월 15일부터 다시 코로나19 뉴스 특보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뉴스 특보를 종료한 지 2달, 63일 만입니다. 유튜건 보도국장은 각종 핵심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이번 주부터가 또 한 번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에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힘을 더 보태겠습니다. 교육 현장에 널리 보급된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고발한 YTN 탐사 보도의 반향이 작지 않습니다. 숨진 고 서울 선생님을 포함 육종암 3명. 취재진이 수소문만으로 찾은 피해 교사가 7명에 이르지만 1급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자일렌이라는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위해 열정을 불태웠던 교사들의 희생에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용 교구의 안전 물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3D 프린터는 없는 건가? 프린터를 계속 관리하며 만져야 하는 교사는 물론이고 아이들도 걱정이네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유해성엔 눈 감고 안전 예산은 깎은 행정당국의 행태를 고발하자 정부가 뒤늦게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D 프린팅 소재의 안전성을 모두 조사하고 사용 매뉴얼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단은 사회적 피해가 큰 상황을 주목해 전달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미 사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올바른 예시들도 취재해 주세요.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를 취재해서 어떤 환경으로 관리하는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3D 프린팅 수업은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3D 프린터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지금도 그 아픔이 진행형이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YTN은 현장과 대책 이행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자꾸 그냥 그대로만 보도하는데 너무 물가 오르는 것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한 보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나라가 다 물가가 상승되고
원자재값 올라가고 이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매 0.몇 % 올라니 이런 거 자꾸 보도하는 것은 올바른 보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신경을 좀 써서 보도를 좀 해주십시오.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논의 내용은 YTN DMB에서 방송된 대선 관련 뉴스에 관련 내용입니다. 대선이 내년 3월에 있는 관계로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청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에 자료화면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좀 불친절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시청자가 일부러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가서 찾아보지 않아도 여론조사 결과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필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향후 여론조사 보도에서는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술적 균형이나 평균 감각보다는 비판적 균형이나 비판적 균형을 추구하는 보도 매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나 또는 후보자의 발언을 전달하는 자막 처리에서 몇 가지 조심할 점이 보이긴 합니다. 즉 화면의 틸팅이나 패닝 또는 줌인 같은 기법은 영상 기법으로서는 훌륭한 화면 구성일지 모르나 간혹 시청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잘못된 인식을 강조할 수 있는 기법임을 감안해서 이 같은 화면 전환 기법의 사용에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각 후보자의 발언을 자막으로 전달할 때는 편집팀이나 또는 구성팀에서 이를 완성형으로 만져서 또는 메시지를 다듬어서 전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후보자의 발언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공정성에 도달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고발 사주 사건, 도이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가 설명을 할 때 현재는 사건 개요나 영장 청구 내용을 간략하게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전문가의 말과 함께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자료 화면, 그래픽 화면, 하단 자막, 그리고 앵커의 마무리까지 이렇게 5가지 요소가 뉴스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고 있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를 짚어주지 않고 해당 사건의 최근 시점에 일에 비중을 두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종합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대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건 발생 타임라인이나 사건 전개도, 인물 관계도 등과 같은 그래픽을 제작해서 전체적인 사건 개요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말로 한 번 더 짚어주고 나서 최근의 시점에 이를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관련 뉴스에서는 정당 지지도, 대선 가상, 다자 대결 등 대선 구도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그래픽을 이용하여 다양한 부서들을 지역별, 연령별, 주제별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줘서 좋았습니다. 특히 사회자 인도하에 패널분들이 대선 주자들의 현재 상황 및 기대 효과를 자세하게 분석해 주었고 김종인 효과, 조국 효과, 코로나19 효과 등 다른 외부 효과가 어떻게 대선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 요즘 이슈에 대한 그래픽 분석이나 대선 공약 및 정책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야당 선대위 백신 부작용, 인가성, 생명 관련 자막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제가 선정한 회차는 성공회대 교수 최진봉 교수님과 이두화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님께서 나온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을 짚어본다라는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대략 22분 정도 되는 촬영 분량에 있어서 김선영 앵커와 김대근 앵커가 현재 대선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5개의 키워드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두 명의 패널분들 최진봉 교수님과 이두화 국민의힘 부단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립 구조가 된 두 사람을 설정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대선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 정리를 하고 각 정당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방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선거가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변잡기나 인터넷을 통해 양산되는 루머를 중심으로 한 보도는 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소문에 대한 보도를 할 때에는 이 소문을 퍼뜨리는 데 일조한 인터넷 방송의 영상을 길게 제시하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이 소년원까지 방문했다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보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년원이나 법무부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보도할 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또 수락을 요청하러 간 사람들이 어떤 술을 마셨는지와 같은 신변잡기에 가까운 내용을 인터뷰 자료 화면까지 넣어 길게 다루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선 폭력, 대선에 등장한 고3 청년, 영입 경쟁의 논란도 가열 편입니다. 내용 중에 양 당을 비교하는 영상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 조 선대위원장과 송영길 당대표 영상을 사용했는데 젊은 영상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선택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와의 AI 윤석열 미국에서는 법위원이다. 는 영상입니다. 2분 40초 영상으로 문제만 제기하고 관련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민감한 주제에 비하여 2개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제도와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를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결론을 내는 부분입니다. 주제에 비하여 알맹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좀 더 많은 근거를 기반으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YTN DMB 시청자 여러분과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